태수형 나 간다. 나훈아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관객들 오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5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대중가요의 한가운데를 걸어온 한 남자가 스스로 노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한 그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히 울었다. 무대 위에는 여전히 곧게 선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77세의 가수가 서 있었지만, 관객들의 눈에는 이미 한 시대가 두 손을 흔들며 저물어가는 마지막 장면처럼 비쳤다. 누군가는 청년 시절 처음 만난 그의 노랫소리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부모님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세월이 바꾸지 못한 단 한 가지, 바로 나훈아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존재감이 그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 트로트 역사 한 장을 통째로 덮어 접어버리는 의식이었고, 반세기 넘게 이어진 한 예술가와 국민 사이의 긴 편지를 마지막으로 봉인하는 의식이었다. 하얀 머리를 빗어 넘긴 노부부, 아직 초등학생 티를 못 벗은 손자 손녀의 손을 꼭 잡은 할머니, 그리고 30대, 40대, 50대의 세대들이 각자의 시간에서 잘라낸 추억을 들고 KSPO돔으로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마지막이라서 어떻게든 와야 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 안 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고 했다.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반짝이는 펠라이트들이 별처럼 떠오른 순간 객석에서는 벌써부터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긴장과 설렘, 그리고 예감할 수밖에 없는 이별의 그림자가 뒤섞인 공기였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가르며 들려온 목소리. 여러분, 나왔습니다. 농담처럼 툭 던진 한마디였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는 1967년 어느 무명 가수가 좁고 낮은 무대에 처음 올랐을 때의 두근거림부터 2024년 은퇴를 앞둔 한 거장이 마지막으로 관객을 마주보는 떨림까지 모두가 한 번에 담겨있는 듯했다. 그 순간 관객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박수부터 쏟아냈다. 단지 좋아서 치는 박수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당신의 인생과 함께 걸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58년 세월이 눌어붙은 박수였다. 무대 위의 셋리스트는 화려했다. 무시로, 잡초, 홍시, 그리고 태수형까지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노래들이 차례차례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의 공연에서 사람들을 울린 것은 단순히 히트곡의 퍼레이드가 아니었다. 수많은 공연장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을 노래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가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달고 다시 태어났다. 무시로를 부를 때는 기어이 세월이 무심히 흘러가 버린 청춘 같았고, 잡초를 부를 때는 온갖 오해와 굴곡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버텨온 가수 나훈아의 자화상처럼 들렸다. 홍시가 흘러나올 때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가를 훔치는 관객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마침내 태수형의 전주가 울려 퍼졌을 땐 KSPO돔 전체가 거대한 합창단이 되었다.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관객들이 떼창을 이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태수형, 이젠 우리도 묻고 싶어. 왜 이렇게 빨리 떠나는 거냐고. 원래는 인생과 세상사를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되묻는 노래였지만 이날만큼은 마치 관객들이 나훈아에게, 나훈아가 관객들에게 서로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들렸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던 이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갑자기 작별을 해도 괜찮냐고. 그러나 무대 위에 그는 담담했다. 노년돌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갔던 그였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은퇴를 알리던 편지에서 그는 박수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고 썼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도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되냐고, 우리 박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트로트가 폄하되던 시절부터 전통가요라는 장르의 품격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악착같이 노래를 해왔던 시간들, 건강 이상설과 온갖 루머에 시달리며 무대에서 사라져야 했던 침묵의 공백, 그리고 2017년 드림 어게인으로 컴백하며 다시 꿈을 꾸자고 말하던 날까지. 그 모든 시간의 끝에는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마지막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공연이 중반을 지나 후반부로 접어들자 그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떨림이 스며들었다. 여러분, 내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었죠. 반백년이 훌쩍 넘은 길을 걸어왔다고. 그 길 위에서 참 많은 걸 봤습니다. 누군가는 청년이었고, 누군가는 학생이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손주를 데리고 여기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 말을 들은 순간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더 커졌다. 누군가는 휴지를 꺼내 눈가를 닦았고 누군가는 굳이 눈물을 숨기려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얼굴에 붉게 번지는 감정을 감추기엔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이 너무도 날 것 그대로였다. 마지막 앵콜을 앞두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1층, 2층, 3층까지 빼곡하게 들어찬 관객들. 조명을 받은 그의 눈동자에 수많은 얼굴들이 조각난 별빛처럼 반사됐다. 평생 수많은 관객을 앞에 두고 노래를 했을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오는 듯했다. 아버지와 함께 온 딸은 조용히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친구들과 온 중년의 여성들은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환하게 웃다가도 곧 눈물을 훔쳤다. 저기 계신 분들, 저 뒤쪽 맨 위에 계신 분들까지 다 보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하자 KSPO돔 전체가 한 번 더 크게 흔들렸다. 제가 부른 노래가 여러분 삶의 어느 한 구석에 아주 작은 자리라도 차지하고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도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름을 외쳤고 누군가는 한 곡만 더를 외쳤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를 꼭 쥔 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왔다. 관객석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듯이. 그리고 아주 잠시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정적이 공연장을 덮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그 정막을 깨고 놀라울 만큼 담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테스 형 나 간다. 농담처럼 위트 있게 늘 그랬듯이 관객을 웃기면서도 울리는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사실 너무 많은 뜻이 숨어 있었다. 마치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나도 내 길을 가야 할 때가 왔나 보다 라고 건네는 듯한 인사였고 동시에 관객들에게 이제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을 나 없이도 잘 걸어가시라는 축복처럼 들렸다. 2020년 추석 특집에서 테스 형을 부르며 세대를 아우르는 신드롬을 만들었던 그가 4년 뒤 은퇴 무대에서 같은 이름을 다시 불러낸 이유는 어쩌면 간단했다. 젊든 늙었든 어느 누구도 시간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장 익숙한 언어,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의 언어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관객석에서는 여기저기서 숨이 막히는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떤 중년 남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떨었고 옆에 앉은 아내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할머니 손을 잡고 온 초등학생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옆에서 훌쩍이는 할머니를 따라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부부들은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았고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온 이들은 야, 울지 말아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눈물부터 주체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마치 가족이 떠나는 것 같다고. 이제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할 차례가 된 것 같다고. 관객들이 오열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좋아하던 가수가 은퇴해서가 아니었다. 나훈아라는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날을 상징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청춘이 라디오 속에서 흘러가던 시절을 환기시키는 열쇠였다. 지방거실에 놓인 작은 TV 앞에서 설날 특집가요 프로그램을 보며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던 때 홍시가 익어서 떨어지던 그날처럼이라는 가사에 맞춰 어머니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순간 군대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무시로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세상 근심을 잠시 내려놓던 밤. 그 모든 장면의 배경에는 언제나 그의 노래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어떤 이에게는 이제 그 시절도 함께 떠난다. 는 선언처럼 가슴 깊숙이 꽂혔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끝까지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은퇴 편지에서 그는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남겼다. 이날 무대에서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노래를 들어주셨기에 그 노래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말 기억하십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하루를 버텨보자고. 사실은요, 그건 제가 저한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순간 많은 이들의 눈시울이 또 한 번 붉어졌다. 그동안 위로를 받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들이 사실은 그와 함께 서로를 버티게 해준 존재였다는 사실, 그 상호작용이 관객들에게 벅찬 감정으로 되돌아온 것이다.